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최상의 상품을 그 가격대에서. 저희는 그래서 가격을 이제 올리려는 정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제품을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의 취지를 많은 고객들이 인정해 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패션 쪽으로 쇼핑몰이 이 상장까지 가기에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이 팔기는 많이 파는데 남는 게 없고 오히려 까지는 것만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혼자만의 비결?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후속 투자라든지 또 기업의 발전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베이스로 좀 깔았던 것 같아요.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온라인 쇼핑몰들이 원가율이 높아요. 네. 원가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경쟁도 치열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흔히 마케팅 비용, 이제 광고 비용을 이제 보통 한 10% 이상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0% 이상이나 쓰시나요? 보통?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네, 이제 많이 쓰는 데는 한 20% 가까이 쓰더라고요. 네네네. 하면 이제 직원들 급여 나가고 원가율 높지, 그리고 이제 뭐 홍보 마케팅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왜 그 일을 하나? 남는 게 없는데. 물론 요즘에는 보면 이제 우리 쇼핑몰들 말고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IT라든지 뭐 AI라든지 보면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적자를 감안하면서 이제 투자를 받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쇼핑몰에서는 그런 데도 거의 없거든요.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 건전한 그 재무 건전성을 좀 이제 가지고 갔을 때 회사가 이익을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먼저 첫 번째로. 그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적자지만 뭐 매출이 50억이면 100억이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BP점을 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50억 매출을 올려놓고 이익을 내겠다, 100억 매출 올려놓고 이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를 팔더라도 이익이 나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튼튼한 체력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을 가져갔을 때 그거는 기본으로 그거는 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시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쇼핑몰을 하다가 물론 돈도 번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정말 손해를 많이 보고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조직이 커졌을 때는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커졌을 때 우리가 생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 돼. 그럼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한테 좋냐? 아무에게도 좋지 않아요. 고객들에게도 좋지 않고, 특히나 가장 그 회사의 쇼핑몰의 대표는 그 대표 플러스해서 그 임직원들을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야. 근데 이게 표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회사가 돈을 버니까 이제 내 차 먼저 바꾸고 집 바꾸고 이사하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도 그거를 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이 회사가 내 미래, 내가 진짜 이 시간, 내 젊은 소중한 시간을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잘해줄게. 언제? 도대체. 근데 이 회사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은 좀 내년에나 2년 후에는 잘해주겠지라는 약간 희망,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회사가 이익이 나는 구조를 추구를 해야 되고, 회사가 이익을 낳고 어떻게 회사가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이냐라는 거는 대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뭘 줄이고 뭘 늘릴 것인지. 보통 이제 그 회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원가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지출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 가격을 올려가지고 마진을 높이는 방법인데, 요 세 가지 중에
일단은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네.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뭔가 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야겠죠. 인정할 수 있는 가격대. 제품 퀄리티가 올라가고 제품 디자인 예쁘고 하다면 소비자들도 인정해요. 네. 근데 품질은 낮은데 가격을 올렸다.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겠죠. 또 있을 원가를 거고. 낮추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원가를 낮추되 품질이 낮으면 절대 안 돼요. 낮아지면. 네.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또는 업무를 우리가 이제 슬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원가가 줄어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5,000원짜리 원단 쓰다가 4,000원짜리 원단 써서 원가를 낮추면 소비자들이 바로 압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건 소비자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은요 싸고 좋은 제품 버려요. 그러면 가격 높이는 것도 힘들어. 원가 낮추는 것도 힘들어. 과정이 있어야죠. 네. 과정. 그러려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어떤 비용 부분에서 혹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네. 고객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업에 둘 것인가라고 저는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포커스를 주거든요. 물론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런 부자재 값도 오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공급원도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네. 저희 취지는 그거였어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또 그들에게 해주는 게 우리의 어떤 취지다 보니까 금액을 올려서 이익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가격 정책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는 건 이제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뭔가 한 번이라도 또 핏을 해서 이제 우리 고객이 입었을 때 그런 좋은 핏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이염이라든지 또는 버플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최상의 상품을 그 가격대에서 저희는 그래서 가격을 이제 올리려는 정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제품을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의 취지를 많은 고객들이 인정해 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그렇게 유사하게 하시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고객을 중점으로 해서 가격은 지키고 품질은 높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서 해법을 이익을 높이는 해법을 못 찾으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방향성도 맞고 다 맞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마케팅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흔히 이거를 하나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이에요. 약을 잘 쓰면 이제 정말 약이 돼요. 우리한테 보약처럼 잘못 쓰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을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많은 약을 먹잖아요. 중독이 생겨요. 나중에 금단 현상이 생기거든요. 부작용도 생기고.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쇼핑몰에서는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가 뭐 영상 컨텐츠, 사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가장 큰 컨텐츠는 그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그게 경쟁력이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용을 해서 만족을 하고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재구매라든지 가는 거지. 그게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마음이 떠나겠죠. 쇼핑몰을 하시는 네. 대표님들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그 팀원들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또 대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광고 상품을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어떤 광고 상품들을 하고 있고 로아스 관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보통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잖아요. 네. 그 데이터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이거 가공된 겁니다. 네. 가공됐다는 게 광고 회사에서 숫자를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광고 회사들은 목적이 있어요. 광고를 많이 하게 해서 우리 회사를 키워야 되죠.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다르게 하는 거야. 그렇죠. 예전에는 직 로아스 그러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면 이게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켰나 네. 또는 거기에 기준이 이 채널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간접 다 잡는데 네. 이게 한 3일 동안 한 번 클릭했는데 3일 안에 사면 로아스에 잡혀. 근데 한 번 클릭해가지고 3일 후에 가요 여기는 안 사고 그럴 경우 거의 없거든. 최소한 몇 시간 안에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채널은요 막 15일도 잡아.
그게 원래 내가 이용하는 몰인데 내가 클릭했어. 그냥 뭐 내가 이용하는 몰이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로아스에 잡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는 데이터를 신규 만약에 그런 광고 채널에서 신규 회원 유입돼서 그 사람이 하는 거라면 인정할 수는 있지만 원래 이용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떤 심한 데는 뭐 한 달도 잡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로아스가 막 5,000% 10,000% 하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 로아스라든지 그 로아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게 부분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식 루트로 들어오는지도 이제 체킹을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빅데이터를 많이 다루잖아요. 네네. 그 진짜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가장 쉬운 것도 보면 네이버에도 보면 이제 네이버 빅데이터 치면 어떤 동향이라 네이버를 통해서 그런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뭐 검색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뭘 많이 검색하는 이런 추이도 나오게 되고 어떤 키워드를 지금 시즌에는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는지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디건을 많이 검색을 하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점퍼 그걸 검색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가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시장도 이제 거래도 많이 하시지만 제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본인 모레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세요. 우리 회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어느 시기에 뭘 찾는지 이런 걸 알면 우리가 그 길목에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이 말씀이 많은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몸소 실천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했던 이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